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검찰 선진화법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준석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뭘까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왜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요걸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준석이 말이죠. 이 중재안을 여야 합의했다라는 걸 깨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준석이 합의를 뒤집기를 해서 권성동이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하태경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상 파기됐다. 윤석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 무슨 일이 생겼길래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 중재안을 깨고 있느냐.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박병석에게 내가 불러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불러준 대로 박병석이 쓴 거다. 중재안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준석을 필두로 해서 이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쫓겨날 판이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태경이 윤석열의 입장이 반영된 거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게 뭘까? 처음에는 어차피 캐비넷 딱 쥐고 있죠, 검찰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징계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윤석열 쪽에 붙어도 죽고 안 붙어도 죽어요. 이준석이 죽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준석이 중재안 합의를 깨려는 시도, 이거 자체가 저는 윤석열에게 대항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권성동은 윤석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 권성동에게 대항을 한다는 건 윤석열에게 대항한다는 거나 같은 거잖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마지막으로 대들어 보는 건가 싶었는데 하태경이 윤석열의 입장이 반영돼서 사실상 파기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탐탁치 않아 하는 이 중재안 합의를 앞장서서 깨주는 거죠. 앞장서서 깨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검수완박 재논의를 두고 이준석 권성동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민주당보다 더 시끄러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 시 민주당 원안 처리. 우리 원안대로 간다. 중재안을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니 우리는 원안대로 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박병석 의장도 민주당이 이거를 요구를 할 때 거부할 명분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박병석이 그걸 또 그대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진 거예요. 민주당 원안으로 가는 게 우리의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박병석이 이걸 안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명분도 없지만 안 받아줄 겁니다. 박병석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박병석의 중재안을 근거로 해서 독소 조항들을 제거해 놓은 민주당 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원안이 100점짜리면 중재안 수정은 한 70점짜리는 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검찰 선진화, 검찰 개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게 되는 그 단초가 열리게 되는 거긴 해요.
제 생각과 아주 똑같은 김두일님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검찰 선진화 법안 향후 전망.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 선진화법을 중재했고 박홍근, 권성동 양 원내대표는 서명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남겨둬야 하고 중수청에 대한 것도 부칙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사실 그것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별 방법이 없는지라 지지자들은 망했다고 화를 냈다. 이것도 제가 이 박병석의 중재안 분석한 내용 그대로죠. 하지만 나는 그대로 중재한 대로 가면 70점 정도는 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합의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져서 민주당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고 차악으로는 중재한 내용이 최대한 법안에 명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도 저랑 생각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 최선은 희망사항에 가까웠고 차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박병석 중재안은 법안 논의 단계에 가기도 전에 깨지게 생겼다. 그것도 국힘당에 의해서 말이다. 중재안이 깨진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윤석열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야 디테일한 판단 능력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검찰당을 필두로 한 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 왜 검찰당과 한동훈은 이 중재안을 반대하는 것일까? 한동훈은 이미 자신의 거취를 법무부 장관, 차기 국회의원,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정했다. 검찰당에 의해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3단계 테크트리를 쌓아가기에는 본인의 확실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그중 첫 단계인 법무부 장관으로 그가 할 일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위헌 소송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위헌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만나고 변협도 만나고 검찰도 사실상 지휘하면서 이 소송을 끌고 가서 궁극적으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목표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박병석의 중재안에 의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는 대전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명문화가 되어버리면 위헌 소송의 명분이 상당히 희석되어 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거대 야당이 강행으로 처리한다면 위헌 소송의 명분이 나오는데 합의에 의한 처리가 되어버리면 대단히 애매해진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털어서 날리고 검찰총장을 하고 다음에 정계에 입문하는 순서로 갈 텐데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이미 검증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판에 지금은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해야지 여기서 스스로 관두면 쫄려서 돼진 줄 알게 되고 그러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것도 대단히 모양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청문회를 통과해도 지금 박병석 중재안으로 통과가 되면 말 그대로 자신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장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무언가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업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은 반대를 했고 윤석열에게 조언했고 윤석열은 별 생각이 없으니 한동훈의 말을 따랐을 공산이 크다.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의 말에 따랐을 공산이 큽니다. 그냥 그런가? 사실 검찰 시절에도 윤석열은 한동훈과 윤대진의 말을 그냥 따랐을 뿐이라는 소문이 많다. 윤석열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박병석의 중재안을 날리는 일은 당 지도부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상납 비위로 자체 징계에 착수해서 사실상 토사구팽 모드에 들어간 이준석이 모처럼 재활용을 위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이준석은 선거 때 일베, 펜코 등 2030 남성들을 앵벌이해 오는 용도로 자신의 쓰임새가 다 끝났다. 잔머리가 세고 말도 많고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이준석을 검찰당과 윤핵관은 원래부터 싫어했고 이제 용도가 다 했으니 토사구팽하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화살촉 가세연을 통해 궁지에 몰아넣었고 이제 윤리위를 통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그냥 끝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준석은 공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한동훈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가마솥에 삶아지기 직전인 사냥개에게 마지막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작가답게 글을 잘 써. 권성동이 합의해온 박병석 중재안을 시간을 끌다가 결정적 순간에 파기해라. 이준석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명령에 따라도 죽고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죽는다. 순서만 다를 뿐. 그것은 변함이 없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을까? 아니다. 신락 같지만 전혀 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척 하면서 상황을 망쳐버리는 것이 이준석이 택한 방식이다. 검찰 선진화법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은 윤석열과 검찰당 입장에서는 베스트다. 4월만 넘기면 되는데 그러려면 합의안을 깨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4월 국회 회기를 넘기기 직전에 깨버리는 것이다. 합의안은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고 비난은 받겠지만 순간이고 기레기들은 자신들의 편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 중요한 전략을 오늘 까버렸다. 자신이 한동훈과 통화한 사실마저 공개를 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첫째, 지긋지긋한 검찰의 캐비넷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둘째, 윤석열이 부도덕하고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비위와 관련한 잘못은 별거 아닌 것으로 대중들 용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과 검찰당이 망가져야 역설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정치적으로 좋아지는 반대의 입장인 것이다. 때문에 한동훈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도리어 일을 망쳐버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과의 전화통화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깨라고 이야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검찰 선진화법의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애초 박병석이 박홍근과 권성동을 불러서 합의를 강요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자신의 중재안을 국힘당이 거부하면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다고 했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상정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홍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박홍근은 할 만큼 했다고 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박홍근 원내대표와 철험의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지난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박홍근과 철험의 의원들은 살짝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야만 한다. 그들에게 다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원안 통과를 시키자. 둘째,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깰 경우 민주당 안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미 박병석은 주말 내내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고, 특히 지역구 사무실과 그가 다니는 교회까지 그의 강제 중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박병석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쩌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숨어서 반대하는 수박 의원들은 172명 전원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에 지금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반대하기보다 시간을 넘겨서 무력화되는 것이 수박들 입장에서는 좋다. 때문에 그들은 국힘당 지도부 결정이 나오고 이후에도 애초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마디로 까는 소리다. 시간을 넘기려는 수작질이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은 필리버스터까지 감안한 살라미 전술로 임시회기를 미리 쪼개서 소집할 일정이 나와야 한다. 그것을 박병석이 동의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철험의 의원들이 리드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어서 숨어있는 수박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고 엉거주춤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지자들의 목소리밖에 없다. 전화, 문자, 권리당원 게시판, SNS, 기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4월 25일 월요일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검찰 선진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월요일이다. 어렵게 기회가 찾아온 만큼 힘냈으면 좋겠다. 김두일 작가의 분석이에요. 100% 동의되는 글은 아닙니다만 꽤나 납득이 되는 글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박홍근하고 권성동을 부릅니다. 자, 합의해. 내가 중재안을 줄 테니 이거 합의해서 법안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 합의 안 하면, 수용 안 해주면 민주당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킬 거야.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 안 하면 이거 본회의에 아예 미상정시킬 거야. 요렇게 딱 못 박은 거예요. 요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합의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합의를 하고 디테일에서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수용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는 것. 절호의 찬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김두일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이준석이 한동훈하고 통화했다라는 걸 밝혔다는 거예요. 한동훈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검수완박 너무 모순이 심각하고 입법 추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김두일 작가의 분석으로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4월 안에 통과가 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건데 이준석이 이거를 너무 일찍 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동훈과 통화했다는 것까지 밝혔다는 것. 여기에서 김두일 작가는 이준석이 한동훈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준석이 뭔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이기 때문에 뭔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두일 작가의 분석은 뭐 나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기회가 온 건 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걷어차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원안으로 상정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박병석 의장의 구두 약속이죠. 그리고 이건 언론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박병석이 정신없습니다. 전화기 꺼져 있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박병석 사무실 앞에 민주주의 살해범 국회의장 박병석을 잊지 않으리라. 이런 현수막이 막 걸리고요. 난리 났습니다. 앞에 스티커 붙이고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병석 스타일은 보면 명분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명 가오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장 되자마자 뭐합니까? 가오 잡으면서 해외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대접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박병석이. 근데 이런 게 박병석한테는 굉장히 거슬려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박병석 교회 앞에 조화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박병석 교회 앞에 조화를 쫙 보냈어요. 그 조화를 보면서 박병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그게 효과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 조화가 줄 서서 이거 굉장히 압박이 오고 짜증이 날 거란 말이죠. 국민의힘이 이거를 깼어? 그러면 민주당 원안 통과시켜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거기에서 들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박병석 가오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합의를 안 해? 화가 더 나는 거지. 내가 니네 편을 들어줬는데 안 해? 갖고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온 거야. 왜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으나 왔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지금 몸통이야. 윤석열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아주 높은 확률로 사실인 것 같다. 마지막 찬스가 왔으니 우리가 할 일, 민주당 지도부와 개혁성향 의원들에게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